이동관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자유롭고 통풍이 잘 되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먼저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 과감한 규제 혁신, 정책 지원을 통해서 한국이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BBC, NHK 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공영방송을 가야 될 방향을 그렇게 좀 설정한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네. BBC, NHK 좀 가려고 하는데 지금 하는 방통이 네. 현재 방통이나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보면 그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아니 보세요. BBC나 NHK는 정부가 개입을 안 해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인사에 개입하거나 누구를 자르거나 네. 압박을 가하거나 그 앞에 가서 뭐 버스 타고 대전에서 의원들이 가가지고 앞에서 항의를 하거나 문서를 또 청와대, 그러니까 지금으로 대통령실이 문서 보냈잖아요. 네. 그런 짓 안 한다니까요. 무슨 BBC를 만들겠다는 거. 지금 하는 꼴을 보면 이거는 언론사를 억압하겠다는 거예요. 억압을 하겠다. 아니 지금 보세요. KBS만 해도 그래. 수신료 그 전기료 분리 징수하는 거. 네네, 이거 막 전기요금? 통과시켰잖아요. 의견도 안 듣고. 응? 자기들에게 옹호적인 의견만 듣고서 통과시켜 버렸잖아요. 네네. 거기다 그것만 끝이 아니에요. KBS 이사 한 명 잘랐어요. 이미 그렇죠, 교체를 그렇죠. 했습니다. 그 TV조선 재승인 네, 심사 거기서 이제 관련해서. 심사위원장을 했던 사람. 네. 두 번째 이사장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이사장. KBS 이사장. 그 청문을 이제 9일에 한다 네, 이런 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8월 네. 9일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두 명을 자르잖아요. 네. 한 명 이미 잘렸으니까 원래 7대 4였거든요, 구조가. 한 명 빠지니까 6대 5가 됐어요. 아직도 네. 한 명이 많아요, 여기가. 아하. 근데 이사장을 자르는 수가 어떻게 돼요? 거꾸로 돼요, 6대 5가. 그럼 누가 많아요, 숫자가? 저쪽이 많아요, 국민의힘이. 여권 쪽이 많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사장 교체로 이어지는 해임을 거다. 하는 거죠. 아하. 예전에 정현주 사장 해임할 때 똑같이 그랬어요. 네. 정현주 사장 해임할 때 두 명을 잘랐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숫자를 바꾼 다음에 해임안을 올려요. 지금 해임안을 올려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숫자가 네. 그렇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지만 네. 이제 이 두 명 이사장까지 한 명을 잘랐으니까 이사장만 바꾸면 반대가 돼 버려요.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해임안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해임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공영방송 사장을 날리는 거잖아요. 이유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고. 이게 그리고 저 웃기는 게 아니 무슨 당에서 이렇게 무슨 출연자 이런 거 다 적어가지고 뭐 성향 물론 당에서 한 건 아니지 그거는 무슨 뭐 단체에서 단체라고 하던데 단체 그 이제 뭐 이런 보수적 데서? 성향의 단체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어쨌든 거기서 분류해가지고 문제 있다고 방심에 계속 지금 그 신고를 하고 있어요. 네. 편파적이라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 그리고 방심의 방심위원장은 지금 정현주 전 그 사장 이제 그분도 지금 KBS 감사 중이에요. 감사하고 있어요. 방심이도. 방심위도 감사 중. 바꿀 생각이다. 그것도 바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BBC 얘기를 해요. 어디다 입에 BBC를 올려요. 그러니까 BBC, NHK 같은 국제적인 공영방송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의 전제 조건은 자유로운 그렇죠. 그런 간섭을 하면 안 공영방송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안 된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기본 정부가 전제가. 실제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 네. 계속되고 있고 정부 여당이 방송사에 노골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내고 공격을 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BBC하고 NHK에서 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그런 방송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를 만든다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네. 우리나라는요 규모가 작다니까요. 미디어 시장 규모가 미국에 비하면 정확히 지금 수치를 제가 몰라서 말을 안 쓰니 최소 10배 이상은 적어요. 이렇게 있네.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거대 유통기업도 나와야 한다.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불가능하다. 드렸잖아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거대한 플랫폼을 만들려면 엄청난 자금력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언어도 영어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야 전 세계를 시장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적고 예. 시장 자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런 인프라나 이런 게 부족하고 자본력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외국의 거대, 미국의 거대 이런 그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미디어 시장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과 우리 미디어 그룹들이 기업이 같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전략은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 오징어 게임처럼. 그러면 대응을 하는 방식은 그런 제품들을 그런 작품들을 잘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심이 돼야 된다는 네, 거예요. 세제 혜택이든 예를 들면 아니면 트랜스레이션 지원이든 그러니까 번역 지원 같은 거를 정부가 해주는 거야. 판로 개척을 정부가 해주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우리가 무슨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기업이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장밋빛 전망이에요. 그거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니까 내 말은. 네, 참 KBS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MBC 같은 경우는 지금
정권에 박문진 감사하고 있어요. 아, 박문진 또 감사가 감사하고 있다. 있어요. 지금 몇 달째.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박문진은 왜 감사를 하겠어요? 박문진은 방송문화진흥회 준말인데 거기는 MBC 사장을 선임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사회가. 대주주니까 70% 주주를 갖고 네, 있어요. 박문진. MBC. 네. 그 박문진을 감사한다는 말은 그 중에 박문진 이사들을 자르려고 한다는 의도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KBS하고. 똑같이 수적으로 여권 그렇죠. 우위로 바뀌게 된다면 6대 3이거든요. 거기 사장 바뀐 지 얼마 안 됐잖아요. MBC. 안 됐죠.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그 전에 박문진 이사들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민주당에서. 네. 그러니까 6명이 민주당 계열이고 3명이 국민의힘이에요. 그럼 이걸 또 바꿔야 돼. 그러면 여기서 2명 정도 바꾸면 어떻게 됐어요? 4대 5가 되는 거야 또. 또 여권에 원하는 인사로 그렇죠. 사장을 앉힐 그리고 수가 또 있다. 해임을 하는 거죠. 네. 이런 방식.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MBC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편파적이라고. 네. 뭐 박성중 의원님 네. 뭐 이 보도 자료 내 가지고 보도가 좀 되고 있긴 하던데.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방통위 이제 이동관 후보자는 아직 청문회 거치지 않았으니까 논의를 치더라도 지금 보면은 2대1 구조잖아요. 네. 2대1 구조. 2대1 구조인 상황에서 그러면 이걸 그냥 두고만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냐? 언론 노조에서는 지금 김현 또 최민희 두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 나오고 있던데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씀한 2대1 구조라고 하는 것은 현재 방통의 그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5명이거든요. 총 원래 자리가. 근데 그중에 위원장이 지금 없어요. 네. 그래서 이동관을 이번에 지명한 거고요. 나머지 4명 중에 1명을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데 국회에서 누구를 추천하면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을 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최민희 전 의원을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3명만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네. 5명 중에 2명이 임명이 그러니까 3명. 2명이 자리에 없어서 3명이 있는데 3명 중에 2명 국민의힘 추천이에요. 네. 1명만 민주당 추천이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김효재, 이상인 위원. 그렇죠. 근데 김효재 의원은 국민의힘 추천, 이상인 의원은 대통령 추천. 그 김현 의원만 민주당 추천이에요. 네. 그러니까 5명 중에 3명이 있어서 의결권이 있다고 법적으로 진단을 받았고, 그리고 이 2명이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 추천이잖아요. 네. 이 두 사람이 표결해서 둘이서 다 같은 얘기를 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김현 의원은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네. 왜냐면 2대1이니까 계속 구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수신료 분리징수도 김현 의원은 반대했지만 그냥 투표해가지고 2대1로 이쪽에서 밀어붙인 거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KBS 이사장 만약 해임하려고 하면 김현 의원이 반대하더라도 2명이 찬성해버리면 2대1로 또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론 노조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될 바에야 아예 표결을 못하게 만들자. 그러면 김현 의원이 사퇴를 해버리는 거예요. 정족수가 아예 안 되게 그러면 만들자. 이제 2명만 남잖아요. 5명이 그러니까 5명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3명이 없는 자리가 2명만 남잖아요. 근데 둘 다 정부 여당이 추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5명 중에 2명이기 때문에 과반수가 아니야. 그럼 투표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구조를 만들자. 그래서 방통위가 앞으로 이런 뭐 일을 못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언론 노조의 주장이에요. 노조의 주장이다. 근데 최민희 위원도 지금 국회는 통과했지만 임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럼 아예 그냥 그것도 사퇴해버려라. 그래서 아예 방통위가 아무 역할도 못하게 만들자. 그렇게 해야 결국은 방통위가 이렇게 무도하게 마음대로 막 사람 바꾸고 자르고 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사장으로 앉히고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게 언론들 주장이에요. 당장은 뭐 그렇게 해서라도 좀 막자라는 건데 근데 뭐 이동관 후보자가 임명이 되고 그리고 뭐 김효재 위원도 8월 23일까지인가 그렇죠. 임기가 끝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후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후임은 국회에서 통과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근데 국회에서 통과해야 된다. 국회는 과반수 이상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그럼 통과 안 시켜주면 그 다음 사람은 통과가 안 돼요. 임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5명 중에 2명만 남게 되는 거예요? 2명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방통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가자는 거예요. 언론 노조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있다. 전략으로 가자. 안 그러면 이제 이동관 만약에 특보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이제 더 세게 밀어붙일 거다. MBC 민영화 시키고 KBS도 민영화하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공영방송 NHK, BBC 공영방송 얘기 나왔는데 공영방송을 민영화 시킨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네. 소유를 누가 하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그 방송국의 소유주가 누구냐. 대체적으로 방송사들은 개인 소유주가 있죠. 종편 같은 경우에. 네. 그러지 않습니까? 나 KBS 빼고 채널A든 TV조선이든 MBN이든 JTBC든 다 소유주가 있어요. 그렇죠. SBS도 소유주가 있죠. 근데 KBS하고 MBC는 소유주가 개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KBS는 이사회가 소유를 해요. 이사회에서 모든 걸 결정해요. 예산, 인사 뭐 이런 거를. 네. 그다음에 MBC는 방송문화진흥회가 주식의 70%를 갖고 있고 정수장학회가 30%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공익단체지 누가 개인이 주인이 아니에요. 거기도. 그렇죠.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 구성도 여와 야가 이제 특정 인원들을 추천하면 그걸로 만들어져요. 네. 이 두 군데는 소유주가 개인이 아닌 거죠. KBS, MBC가. 그래서 공영방송인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 판매한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MBC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파수 채널 이걸 다른 사람한테 사업자를 변경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MBC는 이제 주식회사 형태니까 박문진이 갖고 있는 주식을 파는 거지. 누가 그걸 인수를 하는 거야. 예. 얼마 이제 가치가 따져질 거 아니에요. MBC 그렇죠. 가치가 얼마 된다고 하면 그 가치 얼마니까 요거를 박문진에서 판매하겠다. 그리고 주식을 내다 팔겠다. 그러니까 YTN에서 마사회 등등이 이제 그렇죠. 팔겠다. 그래서 하는 주식을 얘기처럼. 사가는 거죠. 그러니까 YTN도 같은 방식이잖아요. 네. YTN도 마사회나 한전 KND인가 거기서 어쨌든 갖고 있는 주식을 내다 팔면 그걸 사는 사람이 대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개념이고 KBS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공사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KBS는 아마 이제 만약에 방송국을 판매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사업체를 넘긴다고 KBS, 하면 ETV 뭐 판매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때려 들어서 채널만 파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심사를 통해서 누군가 선정이 되면 인수 금액을 받고 넘기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판매를 할 거예요. 와, 그렇게 되면 진짜 이 미디어 지형 자체가 완전히 변화할 것 완전히 같은데. 변하죠. 네. 그러면 격동의 시대가 이게 상업 방송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목적이 뭐예요? 이윤 추구. 네. 방송국도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면 목표는 이윤 추구예요. 그렇잖아요. 상업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상업적으로 변한다는 말은요. 자, 보세요. 경제 권력은요. 정치 권력과 늘 밀월 관계를 형성해요. 경제 권력 중에 정치 권력과 맞서 가지고 본인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정부가 규제도 풀어주고 또 도움도 주고 또는 뭐 여러 가지 혜택도 주면서 기업이 점점 성장하는 거잖아요.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정치 권력과 웬만하면 맞서려고 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태생 자체가. 그래서 정경유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네. 근데 방송사도 만약 기업이 운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휙휙 바뀌어요. 이 노선이. 그리고 정치 방송 권력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만약에 이제 압박하고 광고 끊어버리고 또 뭐 잃어버리면 네. 운영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로 갈 거다. 그러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국민들 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국민들이 될 수밖에 공영방송이 사라지고 상업방송, 민간방송화 한다면 물론 KBS 같은 경우는 1TV는 남겨놓고 2TV만 판다고 하더라도 공영방송의 이 취지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못해요.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청률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음식에 비유해봤고 음식은요. 우리에게 건강한 음식은 맛이 없는 음식이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아이들 건강에 별로 안 좋은 음식들이 있고 또 편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맛이 없고 먹기 싫어해도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영방송 역할이에요. 시청률 경쟁을 하게 되면요. 네. 재미없고 자극적이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고 막 불륜만 하면 안 돼. 3륜, 4륜 막 이렇게 해야 돼. 한 번 불륜 꼬잖아요. 막 아침 드라마 같으면. 왜? 재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든 말든 관계없어. 돈만 벌 수 있다면 더 폭력적, 더 자극적, 더 선정적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 게 기본적인 태생이에요.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게 공영방송이에요. 공영방송은 돈이 안 되더라도 시청자들이 낸 수신료로 운영이 되니까 네. 공익적 목적의 방송을 만들어요. 시청률이 떨어져도. OBS도 그런 방송 있잖아요. 공익적. 저는 물론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제 프로는 그런 방송이 아니지만 예. 일부 있잖아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어요. 네.
이거 웃어야 되는데 김 팀장이 안 웃는데. 네. 공익성이 높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마이 TV에도. 네. 오마이 TV에. 네, 오마이 TV 있잖아요.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네. 공익성이 높은. 나는 공익성이야, 상업성이야. 네, 알겠습니다. 자, 공익성이 높은 프로그램. 네. 그 프로그램 시청률이 안 나와도 하잖아요. 출연 경쟁이 아니네. 말을 잘못했네요. 네. 그러니까 좀 손해를 보더라도 꼭 필요한 정보라면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영방송의 역할이야. 네. 오마이 TV는 그 역할을 하는 거지.